칠흑 같은 어둠 속 남편은 나를 위해 기꺼이 총구 앞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압록 강물에 몸을 던지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보, 당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위 39도선 너머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어두운 도시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낙원이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감옥인 그곳. 여기 그 감옥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스스로 날개를 꺾고 바닥으로 추락하기를 선택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그녀의 처절한 탈출 기록입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춥습니다. 대동강 칼바람이 창틀을 때리는 소리가 분장실 안까지 파고듭니다. 거울 앞에 앉은 여인 리설이. 그녀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의 간판 배우이자 인민배우 칭호를 눈앞에 둔 평양의 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습니다. 최고급 수입 파운데이션으로 잡티 하나 없이 가려진 피부, 붉게 칠해진 입술.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눈동자는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건조했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카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기를 해야 해. 행복한 척, 충성스러운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는 거울을 보며 연습하듯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경련이 일듯 파르르 떨리는 미소. 그것은 10년 넘게 그녀를 지켜준 방패이자 그녀를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설이 동지, 뭐 하십니까? 1호 행사입니다. 장군님께서 입장하셨단 말입니다. 연출가의 다급한 고함 소리에 설이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호 행사, 그분 앞에서의 공연. 실수 하나면 본인은 물론 3대가 멸족될 수도 있는 죽음의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완벽한 배우의 가면을 썼습니다. 나갑니다. 연출 동지. 걱정 마시라요.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 붉은 꽃다발들. 하지만 무대를 내려와 어두운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복도에는 곰팡내와 퀴퀴한 소독약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설이가 땀을 닦으며 대기실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야, 이 갓나 새끼야.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도원 동지. 복도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앳된 무용수 하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보이부 지도원이 군홧발로 아이의 손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아까 동작 틀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장군님 보시는 앞에서 감히 딴 생각을 해? 사상 무장 상태가 썩어 빠졌구만. 아이는 고통에 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엮이면 죽는다. 못 본 척해야 산다. 그것이 평양의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무용신 다 닳아서 구멍이 난 그 신발이 고향에 두고 온 여동생의 신발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해. 나서면 안 돼.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지도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원 동지, 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차가운 목소리에 지도원이 흠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의 리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 간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녀의 등장에
지도원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 아니, 서리 동지. 그게 아니라 이 에미나이가 혁명 과업을 망칠 뻔해서. 그래서 여기서 피라도 보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서리는 천천히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내 지도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칠 전 선물 받은 최고급 스위스제 초콜릿, 그리고 달러 한 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화 푸십시오. 어린애가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체면을 봐서라도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지도원은 손안에 느껴지는 달러의 감촉에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짐짓 못 이기는 척 발을 뗐습니다. 서리 동지가 정 그렇다면야. 내 이번만 봐주겠소. 아, 너 운 좋은 줄 알아. 지도원이 사라지자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리 언니. 울지 마. 여기서 눈물 보이면 약점 잡힌다. 억울해도 웃어. 그래야 살아.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정작 위로가 필요한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야만의 시간. 이것이 평양의 꽃이 사는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서리는 려명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평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50평대 고급 아파트. 하지만 오늘따라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철민이었습니다. 대외 경제성 소속으로 늘 자신감 넘치던 그가 오늘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우다 만 독한 술병과 구겨진 노동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리가 스위치를 켜려 하자 철민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켜지 마. 제발 불 켜지 마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남편의 눈은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름, 내 신분, 그리고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평양의 귀족이 아닌 언제 밟혀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가 되어 가장 위험한 여정에 오릅니다. 새벽 1시 평양역. 서리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최고급 원피스 대신 펑퍼짐한 인민복 바지와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어 수건으로 감쌌고 얼굴에는 일부러 숯검댕을 묻혔습니다. 평양의 꽃 리서리는 온데간데였고 장마당에 물건을 떼러가는 억척스러운 아줌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 아니 여보.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김영순이요. 신의주 사는 장사꾼. 알겠지? 철민이 건넨 위조 통행증을 받아든 서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촌스러운 여자가 자신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찰구 앞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꽃제비들이 여행객들의 짐을 노리며 서성거렸고 보안원들은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철민의 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다음, 통행증 내. 보안원이 철민의 통행증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1초, 2초, 연것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안원이 철민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짐이 왜 이리 없어? 장사 나간다면서? 아, 예, 동지. 이번엔 물건을 떼오는 길이라 갈 때는 가볍게 갑니다. 대신 올 때 많이 가져오려고. 철민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평소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만 하던 그가 저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자 서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빨리 다녀들. 뒤에 줄 선 거 안 보여? 겨우 통과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순간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 객차 안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원의 세배는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땀 냄새, 쉰내, 삶은 달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서리와 철미는 통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야 했습니다. 맞은편에는 갓 제대했는지 군복을 입은 청년이 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보따리 장사꾼 할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객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9 상무검열조였습니다. 동무들, 자지 말고 일어나. 검열이야. 가방 다 열어. 기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집중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통행증뿐만 아니라 가방 속 깊숙한 곳까지 뒤지며 USB나 한국 드라마가 든 메모리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청년의 가방에서 중국제 MP3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검열원은 다짜고짜 청년의 머리통을 손전등으로 내리찍었습니다. 이 갓나 새끼가 이거 미제 날라리 풍 아니야? 너 당장 내려. 아닙니다. 노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청년을 보며 승객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철민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검열원이 서리의 얼굴에 랜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동무는 고개를 왜 그렇게 쳐박고 있어? 얼굴 좀 봅시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댕을 묻혔지만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검열원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호, 평양내기 같은데? 피부가 아주 곱구만. 통행증 줘봐. 철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럽니다. 입덧이 심해서. 입덧? 그럼 임신했다는 거야? 검열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위조 통행증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도장이 좀 흐릿한데? 요새 위조 통행증이 판을 친단 말이지. 신분증 조회 좀 해봐야겠어. 둘 다 일어나서 따라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신원 조회를 하는 순간 1급 배우 리서리와 외화벌이 일꾼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바로 들통날 테니까요. 철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철민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검열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담배 2보루와 $100짜리 지폐였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동지, 밤늦게 혁명 과업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동지들끼리 약주나 한잔 하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진짜 많이 아파서 그럽니다. 좀 봐주십시오. 검열원은 슬쩍 손바닥을 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험, 아픈 사람이 고생이 많구만. 임신부라니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야. 알았으니 조용히 가시오.
검열원이 지나가자 서리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정의도 법도 없이 오직 달러만이 왕인 이 썩어 빠진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살렸습니다. 장장 8시간을 달려 기차는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두 사람은 역을 빠져나와 약속된 브로커와 접선하기 위해 압록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다다랐을 때 서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저게 다 뭐예요? 서리가 기억하던 국경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듬성듬성 초소가 있고 어두컴컴했던 강변이 지금은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2중, 3중으로 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듯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50m 간격으로 설치된 최신형 CCTV. 카메라들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는 1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풍군단 특수부대의 증원되었고 강변에는 지뢰가 매설되었습니다. 돈 좀 쥐어주고 경비병 눈 감아주게 하던 낭만적인 탈북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 국경 봉쇄령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이야. 그들은 엎드려서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배를 깔고 갈대숲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옛 나루터 터는 이미 군인들의 초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새벽 5시 반. 하지만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왜 안 오는 겁니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리의 물음에 철민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때 철민의 구형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동지, 왜 안 오는 거요? 철민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김철민 동지, 기다리느라 목 빠지겠소. 우린 벌써 와 있는데. 철민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누구시오? 보이부 109 상무다. 내 놈이 접선하려던 브로커 새끼는 이미 우리 취조실에서 아주 잘 불고 있어. 지금 내 놈들 머리 위에 우리 드론이 떠 있다는 거 모르나? 철민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드론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함정이야. 서리야, 뛰어. 식 쾅. 조명탄 터지는 소리, 사이렌 소리. 그들이 숨어있던 갈대밭 주변으로 조명탄이 터지며 사방에서 군인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쥐새끼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뒤에는 총을 든 군인들, 앞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과 얼어붙은 압록강.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서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결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마지막 도박을. 서리, 오늘 보이부 지도국에서 호출이 왔었소. 내일 아침까지 당 자금 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을 전부 들고 들어오라더군. 장부요? 그건 매달 검열받는 거잖아요. 당신 실적 좋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아요? 철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단순 검열이 아니야. 당신도 알잖소. 저번 달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 가족이 남조선으로 탈출한 사건.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평양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돌던 그 충격적인 뉴스. 충성분자라고 믿었던 고위급 외교관의 배신에 1호가 대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왜 없어? 그 사건 이후로 해외 일꾼들에 대한 감시가 숨막힐 정도로 조여오고 있어. 윗선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상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해외 물먹은 놈들, 실적 조금이라도 부족한 놈들 싹 다 숙청하려 벼르고 있단 말이야. 철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밑에 있던 박지도원. 어제 관리소 수용소로 끌려갔어. 죄목이 뭔지 알아? 남조선 드라마 시청 방조제. 말도 안 되는 구실이지. 그냥 실적 못 채우니까 본보기로 잡아먹은 거야. 박지도원이 끌려가면서 내 이름을 댔다고 하더군. 자기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해외 파견 일꾼들의 잇따른 숙청과 소환령.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목을 조여오는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아파트도 벤츠 승용차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운명. 철민이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난 다시는 못 나와.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연좌제. 알잖아. 철민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서리, 선택해야 해. 내일 제 발로 보이부에 들어가서 개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오늘 밤 떠나느냐?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설마 남조선으로. 서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요? 여긴 평양이에요. 국경까지 가는 길마다 초소가 몇 개인데. 잡히면 총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요? 다 죽으란 말이에요? 여기 있어도 죽어. 앉아서 죽느니 살 길을 찾아보자는 거야. 내게 숨겨둔 루트가 있어. 중국 단둥 쪽에 줄을 대놓은 브로커가 있어. 지금 당장 짐 싸서 출발하면 새벽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갈 수 있어. 못 가요. 난 못 가요. 무서워요, 여보.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하기엔 그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서 미세한 울렁임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입덧이었습니다. 아가야. 그녀는 무의식 중에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그녀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시금 애원하듯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냥 죽겠어. 하지만 당신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를 우리 아이. 그 아이만은 이런 지옥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남편의 절규. 그리고 뱃속 아이의 고동. 서리의 머릿속에 아까 낮에 보이부원에게 짓밟히던 어린 무용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 저렇게 살아야 할까? 숨만 쉬어도 감시당하고 말 한마디에 수용소로 끌려가는 삶을 물려줘야 할까? 서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가서 우리 아기에게만큼은 진짜 세상을 보여줘요. 여보,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서리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고 사방에서 조명탄이 터지며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턱 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숨은 거 다 안다. 나오면 살려준다. 저항하면 즉시 사살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철민은 서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눈빛, 슬프도록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서리야, 내 말 잘 들어. 시간 없어. 철민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쪽을 가리켰습니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지만 아직 정확히는 몰라. 갈대숲이 우거져서 시야가 확보 안 됐어.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겠다. 무슨 소리야? 안 돼. 같이 가야지. 같이 가면 둘 다 죽어. 100% 죽어. 하지만 한 명이 미끼가 되면 다른 한 명은 살 수 있어. 철민이 서리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가, 당신이 살려. 당신은 엄마잖아. 강해져야 해. 철민은 서리의 손에 작은 나침반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눈물 젖은 입술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짧지만 평생의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사랑해. 가라, 리설이. 철민은 절단기로 철조망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끊어내어 서리가 빠져나갈 개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서리를 억지로 밀어넣은 뒤 그는 뒤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원들이 달려오는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나 여기 있다. 날 잡으러 와라. 철민은 돌을 집어 던지며 요란하게 갈대밭을 휘저었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튀었다. 쏴라. 사격 개시.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수십 개의 총구가 철민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탕, 타탕, 찢어지는 듯한 총소리, 퍽 쓰러지는 소리. 으윽, 철민의 몸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꺾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다시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1초라도 더, 단 1초라도 더 아내가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가. 서리야.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내가 도망간 반대 방향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중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철민은 털썩 차가운 땅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끝까지 아내가 사라진 강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첨벙, 물에 빠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 물살 가르는 소리,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명소리, 그리고 이어진 총소리. 서리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남편의 죽음은 개죽음이 됩니다. 서리는 얼음장 같은 압록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헉, 헉. 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11월의 강물은 닿는 순간 근육을 마비시켰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 하지만 서리는 팔을 저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생명의 길, 뱃속의 아이가 살아야 할 길. 살아야 해. 내가 죽으면 우리 오빠도 죽는 거야. 강 중간쯤 지났을까 물속에 설치된 날카로운 수중 철조망이 그녀의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삥, 삥, 멈춰, 멈춰. 중국 공안의 순찰차였습니다. 북한군은 뒤에서 총을 쏘고 앞에서는 중국 공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머리 위로 탐조등 불빛이 휙 지나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찰나 그녀는 뱃속에서 쿵 하고 차는 아이의 태동을 느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는 초인적인 힘으로 마지막 자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끝에 진흙이 잡혔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서리는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대숲 깊숙한 곳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다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 북한 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어딘가에 사랑하는 남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안에 흙을 한 웅큼 집어넣고 서리는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만 살아서 미안해. 그녀는 젖은 땅을 움켜쥐고 뱃속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널 살렸어. 기억해야 해.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하늘에서는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의 화려했던 삶은 끝났지만 자유를 향한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의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유모차를 미는 여성이 보입니다. 세련된 옷차림, 편안한 미소. 1년 전 죽음의 강을 건넜던 서리입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빠를 쏙 빼닮은 건강한 사내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수, 기분 좋아? 저기 봐, 강물이 참 예쁘지? 서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봅니다. 평양의 대동강, 탈출했던 압록강과는 다른 평화롭게 흐르는 한강. 그녀는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철민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서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마치 남편이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가 이렇게 컸어. 당신이 선물해준 이 자유. 헛되이 쓰지 않을게. 당신 목까지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아이의 볼에 내려앉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천국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평양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이제 꺼지지 않는 진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빛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고 있을 수많은 분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